마지막 한 랭킹, 벨기에 대사관의 웃겨요 논란입니다. 최근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CCTV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년의 여성,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여성,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어 보고는 이렇게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인데요. 다시 직원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몇 분 정도 지났을까요? 이 여성 다시 들어와서는 직원의 옷을 잡아당기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더니 급기야 뺨을 때립니다. 네, 이 여성은 벨기에 대사의 부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직원의 뺨을 때리고 몸을 끄는 행동들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봐도 영상이 참 충격적인데요. 네, 당시 직원이 매장에 옷을 입고 간 걸로 착각한 그 매장의 직원이 부인을 따라 나섰지만 매장 옷이 아닌 것을 확인하곤 곧바로 사과하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벨기에 대사가 부인을 대신해 사과를 했는데요. 대사관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과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면 주한 벨기에 대사는 지난 4월 9일 벌어진 그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부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이런 대리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끝이라면서 사과문에 맺은 말을 짓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의원님 이렇게 네. 사과를 하긴 했지만 또 이 사과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어요. 일단 이제 저 상황을 보면 일단 이제 종업원 직원이 그 입고 나간 옷이 이제 왔다 갔으니까 자기 어떤 업체 옷하고 비슷해서 가서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바로 들어와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더군다나 저는 벨기에 대사관 측의 대응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뭐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 문제는 이제 2주 있다가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이 대사의 입장을 보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 대사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직원들도 있고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과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과문을 할 때 존칭을 쓸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그냥 번역기를 돌린 듯한 그런 지금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런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 부인은 지금 뭐 일단 그 뇌졸중 증세가 있어서 입원해서 대사가 했다고 했지만 시점도 늦은 데다가 이 사과 어떤 말 자체가 국민들에게 정말 어떤 당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 특히 그 지금 종업원 보니까요.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지금 그 이 상처가 났어요. 얼굴 많이 부어 있는 굉장히 사진이 많이 공개됐었죠. 부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뭔가 우리가 이제 사과 문제를 아까도 우리가 쭉 방송 전에도 했는데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과연 이게 벨기에 대사관이 대사관으로서 물론 뭐 면책특권이 있고 또 가족들에 대한 면책특권에서 우리가 사법적으로는 어떻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국가를 대표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벨기에 많이 여행 갑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벨기에에 나와 있는 대사가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의 논란이 바로 사과문에서 쓰인 표현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과드립니다처럼 경어체를 써야 할 텐데 사과드린다 이렇게 반말투를 올린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더 황당한 건 이 사과문 바로 이틀 전에 올린 글에서는 경어체를 썼다는 겁니다. 지난 20일에 올라온 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스머프에 대한 어린 시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나요? 이 파란 작은 생명체는 벨기에 만화가 페요에 의해서 1958년도에 탄생하였답니다 하면서 이 경호체로 저런 내용을 올렸는데 바로 이틀 뒤에 사과문은 사과드린다 이렇게 반말투를 올린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걸 두고도 많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경어체를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써왔으면서도 정작 평소에 이렇게
비존칭을 하다가도 사과문의 경우에는 사실은 존칭을 써야 되는 것이 더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형식적인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맞는데 실제로 저 이제 그 표현에 의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든지 어쨌든 경어체를 썼습니다만 정작 벨기에 대사 부인의 일에 대해서는 그냥 경어체를 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화면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뺨을 때린 것뿐만 아니라 그 대사 부인이 옷을 입을 때 흰 옷을 구두를 벗지 않고 신는 장면도 굉장히 더 예. 격분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뭐 대사 부인이 그야말로 뭐 병고를 앓고 있어서 대사가 대신해서 늦었습니다만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저 장면이죠. 네네 이렇게 검은 신을 어떻게 신고 흰 바지를 기본적으로 흰 옷을 입어보니까 입는데 구두를 신고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사실 저거는 아주 상식 밖의 일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야말로 우리나라 아무리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고 취해법권에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누가 하더라도 그것은 공분을 사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사의 부인이 직접 사과해도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을 편인데 대사가 대리하는 사과도 그 자체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종합해보면 옷가게 폭행의 갑질 논란, 뭐 대리 사과 논란,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 벨기에 대사관이 한국인을 조롱하는 글에 뭐 동조하는 듯한 댓글을 남겨서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방금 이제 저희 함께 본 사과문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예. 그 댓글에 보면 그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중국인이 너희 뺨을 때리니까 너희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우는 모습이 즐겁다. 라는 댓글이었는데 거기 그 댓글에 대해서 벨기에 대사관에서 웃겨요를 누린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문에 댓글이 달렸죠. 저기 댓글에 보면 중국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중국계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인이 너희 뺨을 때리니까 너희도 우는 모습이 즐겁다 이런 댓글이 달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벨기에 대사관에서 좋아요를 누른 거죠. 웃겨요라는 웃겨요, 예. 이모티콘에 누른 거죠. 다시 답글을 단 거죠. 네네. 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글쎄요, 저는 정말 실수라고 믿고 싶습니다. 실수라고 믿고 싶고, 이게 일단 그 댓글 내용 자체도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댓글 내용을 이제 보면 중국계이니까요. 그 벨기에 대사 부인이 중국계이니까 중국계한테 땀을 한국인이 맞으니까 너희 한국인. 근데 인종차별주의자들이래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에 뭔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중국인에 대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맞고 우는 모습이 즐겁다라는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네. 근데 이 댓글에 대해서 벨기에 대사관이 이제 웃겨요를 누른 것도 저는 실수라고 믿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벨기에 대사관에 이제 만약에 이걸 정말 안 좋게 보려면 벨기에 대사관에 있는 직원이 예를 들어 중국계다. 벨기에 대사 부인이 중국계니까 뭐 직원 중에서 혹시 중국계가 있을 때 그분이 이 댓글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갈 거라 보지 않고 벨기에 대사관이 해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벨기에 대사관에 중국계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류지아 변호사의 추정인 거고 벨기에 대사관도 이 웃겨요 이모티콘을 다음에 논란에 대해서 삭제했다는 점도 반드시 밝혀드립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런데 벨기에 대사관의 황당한 사과문에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이 오히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벨기에 국민으로서 벨기에 국민들을 대신해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오히려 방송인 줄리안이 사과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의 형식과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걸 통해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줄리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뭐 비정상회담에 출연하면서 많이 얼굴이 알려진 벨기에 출신 청년인데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국민들한테 우리 국민들 사과를 했고 또 지금 벨기에에서도 이 장면들이 다 공유화되고 방송 보도가 돼서 예. 정말 창피해 죽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식도 이제 전해주면서 정말 이가 벨기에 국민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또 정말 벨기에 국내에서도 분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 이게 지금 대사관 같은 경우는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가족도 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과연 그러면 물론 이게 국민적 공부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피해자의 어떤 피해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외교부가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